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제 33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 SD 건담 전국전이 이제 전국전 시리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그 첫 번째 편에 해당하는 지상 최강편의 스토리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PPT 보시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죠. 간단히 세팅 좀 하고요. 자, 제33화 신 SD 건담 전국전 첫 번째 이야기 지상 최강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 SD 건담 전국전은 지상 최강편, 전설의 대장군 편, 7인의 초장군 편, 초기동 대장군 편의 4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죠. 지난번 이제 전국전 이야기가 천하통일편까지 진행돼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전국전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그 세계관을 설정하고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 SD 건담 전국전 강좌는 이렇게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캐릭터가 상당히 많고, 한 번에 설명하기에는 모티브들이 좀 여기저기가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각 편에 들어갈 때 일단 스토리 파트부터 일단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하면서 캐릭터도 소개해드리고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상 최강편 좀 더 토파보기, 토파보기 같은, 제가 요새 이제 다시 보기, 더 깊이 보기로 토파보기란 표현 자주 쓰고 있죠. 토파보기 편을 준비해서 배경이 되거나 아니면 모티브를 가져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캐릭터 각각의 무기라던가 그런 관계라던가 이런 설명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시간은 그 다음에 갖는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 편당 두 화의 강좌 정도로 구성해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지상 최강편에 대한, 말하자면 해설편이죠. 해설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그 다음 편이 되는 전설의 대장군 편의 이제 스토리편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신 SD 건담 전국전 첫 번째 이야기 지상 최강편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전국전의 이야기, 4명의 대장군들. 오랜만에 보시죠. 자, 초대, 2대, 3대, 4대 대장군들. 이 4명의 대장군들이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모여서 이제 악의 화신이었던 이 흑마신 암왕제를 물리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천하통일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흑마신 암왕제를 물리치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든 지도 어느샌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한동안 지났고, 여기 있던 이제 멤버들도 이른바 수명이 다 돼서 다 돌아가셨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리고 계속 평화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대장군이라는 존재를 사실상 잊어버렸고, 예전에 대장군이란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했다더라, 카더라 라는 식의 전설로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배경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에 붉게 빛나는 십자성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빛나는, 빨갛게 빛나는 이제 붉은 십자성이 갑자기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십자성에 대해서 에이브람이란 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붉은 십자성이 반짝일 때 천하가 흔들릴 흉조이니라. 그러나 너무 염려치 말아라. 세계의 와혼을 하나로 하면 정의의 마음에 반응하여 그 빛은 어둠과 함께 재난을 잠재울 것이다 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십자성이 나타났을 때 천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가 좀 나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 세계의 와혼, 여기 보이시는 요게 이제 그 와혼인데요.
사실상 이제 고곡이죠. 고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나오는 옥, 우리가 아는 이제 옥장판 할 때 그 옥 맞아요. 그 옥 같은 형태가 일본 지역에서 나는 옥이 이렇게 좀 형태가 이렇게 고곡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거기서 이제 타마시 그 다음에 이제 조화의 혼, 타마시가 이제 혼이니까 조화의 혼이라 그래서 와혼, 이걸 이제 니기다마라고 읽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냥 와혼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거 자체를 와혼이라고만 쓰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냥 일본 사람스러운 말하면 한국인의 정 같은 것처럼 뭐 일본인의 혼 같은 식으로도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아마 약간 말장난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조화를 하는 혼이 이제 이 세 개가 있고 그걸 하나로 만들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고서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전승대로 이 별이 나타난 때를 맞추어서 세계 각지에서는 어둠의 존재들이 그 움직임을 그 100여 년간 조용했던 어둠의 존재들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지상 최강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장 한 장씩 구성을 해서 마지막 4장에서는 이제 모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제 최종장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순서대로 1장, 2장, 3장, 4장 순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상 최강편 제1장 에이브람입니다. 아크에서 지난 전국전 시대의 배경이 됐던 그러니까 일본의 무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에서 이제 바다를 건넌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에이브람이라는 땅입니다. 에이브람이란 나라죠. 이 나라고요. 여기에서도 아까 고서가 전달됐던 지역이 바로 이 에이브람인데 여기서 붉은 십자성이 나타나자 황호지용극, 황호지용이란 자가 나타나서 황호적, 노란 호랑이 도적이죠. 황호적을 이끌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딱 감이 오시죠? 예. 황건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황호지효가 이 황호적을 이끌고 이 중국 대륙을 모티브로 하는 이 에이브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영무란몽이라고 쓰고 에이브람이라고 읽는 건데 이 에이브람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황호적에 있는, 지옥 밑에 있는 4대 두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4대 천왕 같은 겁니다. 4대 두목 중 둘인 독겔구구. 여기서 독은 그 독살할 때 독자를 쓰고요. 독겔구구와 카마 야크트가 백룡건담이 있던 마을을 습격하게 됩니다. 예, 이 둘이 이제 말하는 마을을 털러 들어온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이 1장의 주인공이 되는 백룡건담이 있었고 이 백룡건담과 이들이 싸우고 있는 중에 마침 지나가던 여러분 중요하죠? 예, 인생은 항상 뭐가 해결한다? 지나가던이 해결해준다. 지나가던 청룡건담이 백룡건담을 도와서 이 둘을 해치우게 됩니다. 4대 두목인데 초장부터 깔끔하게 썰려나가죠. 어쨌든 백룡건담과 청룡건담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고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이제 GP01 풀버니언, GP02를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백룡과 청룡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백룡건담은 자신이 그 옛날, 그러니까 먼 옛날 전설에서 이 에이브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에이브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영웅 용제, 그러니까 용황제죠. 용제의 후손이다. 나는 후손이라고 밝히면서 그 다음에 선조에게서부터 대대손손 내려왔던 와혼 조각 하나를 보여줍니다. 요 가슴에 들어있는 요 동그란 것이 이제 와혼이거든요. 이 와혼을 보이면서 이 와혼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내가 용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와혼을 갖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죠. 붉은 십자성이 떴을 때 와혼을 모으면 해결된다. 아, 그러니 이걸 보고 청룡 건담은 이 진짜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싸우는 거 보니까 힘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백룡 건담을 황호적의 형제 대항하고 있는 의용군의 거점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용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용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설정만 있었고 뭐 딱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 선라이즈 쪽에서 진행을 했던 야타테 하즈메 문고에서 진행을 했던 라스트 월드라는 작품에서 용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캐릭터인데요. 아마 이 용제 유니콘이 이 용제가 아니겠느냐? 뭐 사실상 그런 것 같은데 아주 확정적으로 나온 거는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용제 유니콘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이 백룡 건담은 이 용제 유니콘의 먼 후손이다. 이런 설정인 것이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황호적의 4대 두목 중 둘을 해치운 백룡 건담과 청룡 건담은 의용군의 거점으로 거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의용군에 있던 사람은 바로 정룡 건담이었습니다. 정룡 건담은 황호적에 맞서서 의용군을 꾸려서 이 의용군을 이끌고 있던 자이면서 동시에 청룡 건담의 의형이었습니다. 즉 정룡 건담과 청룡 건담은 의형제 사이고요. 정룡 건담이 형이고 이쪽이 동생이죠. 이쪽이 동생입니다. 참고로 정룡 건담의 모티브는 그 레드 워리어를 모티브로 합니다. 네, 레드 워리어를 모티브로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세양 지역계님이 장비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모티브로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정룡 건담이 관우고요. 아까 보셨던 청룡 건담이 장비에 해당합니다. 백룡 건담이 유비에 해당하겠죠. 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원래 관우가 이제 그 빨간 얼굴이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참고로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의형제 사이였다라는 설정은 이게 요시카와 에이지판 삼국지에서 온 설정인데요. 이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룡 건담도 역시 와혼을 보고 나서 백룡 건담과 함께 싸워볼 만하겠다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셋은 이 백룡, 청룡, 정룡 이 세 명의 건담들은 함께 황호적과 싸우기로 합니다. 이 의용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로는 이제 짐 캐논이 있고 여기 파워드 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깃발에 의라고 쓰여 있죠. 의용군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었고 정룡 건담은 청룡 건담은 그 동생 그리고 백룡 건담이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용군이라는 컨셉 자체도 여러분 알다시피 딱 그거죠. 유비 삼형제의 의용군에서 온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침 이때 이들이 이제 셋이 모여서 이제 좀 세력도 정비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러 나가자라고 할 때 어디선가 온 상인 와룡 건담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찾아와서 저는 무엇을 팔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황호적에 맞서 싸우신다고 하니 제가 갖고 있는 말 중에 이 용마라고 아주 훌륭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 마리의 용마를 백룡, 청룡, 정룡 이 세 분께 바치고자 하오니 이 말들을 타고 나가서 황호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삼국지 연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오마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와룡 건담이 전달해준 용마는 용마 100, 풀을 창자를 써서 용마창, 그리고 용마, 일본어로는 쿠레나이라고 읽는 용마홍, 요렇게 이제 셋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용마 100, 용마창, 용마홍을 각각 100은 백룡이, 그렇겠죠. 창은 청룡이, 그리고 마지막 홍은 정룡이 각각 자신의 말로 삼게 됩니다.
자, 이제 뭐 말도 생겼겠다. 뭐 새로운 아이템도 얻었겠다. 정비도 됐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용군은 황호적의 토벌에 나섭니다. 앞서 두 명의 이제 그 4대 두목을 해치웠었죠. 새롭게 토벌에 나서게 되고, 남은 4대 두목인 지호와, 이게 환술할 때 환자를 씁니다. 환자쿠가 이끄는 황호적 일파와 맞서게 되는데, 이들마저도 당연히 해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쿠는 쓰러졌고, 지호는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대로 주랭랑을 치죠. 이 주랭랑치는 도망가는 지호를 쫓아서 의용군이 계속 달려보니 마침내 황호적의 본거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하면 지호가 이제 본거지로 도망을 간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쫓아가게 된 거죠.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스피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지상최강편 전반적으로 길게 스토리가 안 갑니다. 하나당 깔끔하게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황호적의 본거지, 뭐 어딘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황호적의 본거지, 여기죠. 이 황호지의 본거지인 성에 다다르게 되자 마치 함정이었던 것처럼 황호적의 총대장인 황호지용이 직접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출진하게 되고, 이 본거지 앞에서 의용군과 황호적 사이에 대대적인 결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하로 있는 뭐 독이라, 기라 등의 부하들을 이제 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하들과 함께 이제 전투에 들어갔던 것이죠. 전투 중에 황호지용은 뭐 당연하지만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닙니다. 두목을 할 정도가 강력한 자인데, 황호지용의 공격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백룡, 정룡, 청룡의 말, 즉 세 마리의 용마가 뛰어들더니 하나로 합체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 천룡마, 사실은 천룡마라고 쓰고 아가마라고 읽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죠? 천룡마, 아가마라고. 사실 저거는 일본어가 안 맞지만 그냥 천룡마라고 쓰고 아가마라고 읽는다에 가깝습니다. 보면은 가운데가 백룡, 오른쪽에 가운데가 용마 백, 그다음 왼쪽이 용마창, 그다음에 오른쪽이 용마홍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머리가 3개 달린 말이 되죠. 3개 달리고 날개 달린 말이 되죠. 이렇게 천룡마 아가마가 된 뒤에 이 백룡들은 이 아가마의 힘을 빌려서 이 황호지용을 마침내 해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브라함에서 있었던 어둠의 존재들, 즉 황호적의 난은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황호지용은 쓰러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항상 하는 악당들의 대사지만, 이걸로 끝이라 생각 마라. 다른 나라의 동료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날뛰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흉내를 내는데 잘 안 되네요. 전 성우는 아니어서 좀 그런데, 하여간 나는 끝이지만, 나는 죽지만, 그러니까 황호적은 끝이지만 또 있다. 다른 나라에 이미 나의 동료들이, 아직 누군지 모르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미 날뛰고 있다. 거기를 해결하면 다시 에이브람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들으면 또 찝찝하잖아요. 이제 이겼다 했는데 저게 뭐지? 좀 찝찝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어쨌든 황호적을 물리치자 아가마가 이제 백룡들을 태우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은 아가마를 타고, 아가마가 이제 하늘을 나는 말이니까 아가마를 타고 그 인도에 따라 바다 위에 갑자기 나타난 요 거대한 무지개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여기 절벽에 서서 바라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아까 상인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바뀐 와룡 건담이었습니다. 과연 와룡 건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좀 더 뒤에 이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에이브람 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따닥 정리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룡, 청룡, 정룡이
황호적과 맞싸워서 이기게 되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용마들이 합쳐진 하늘의 말, 천용마, 아가마가 탄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 2장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자, 첫 번째 1장이 이제 그 전국전임에도 불구하고 아크가 아닌, 즉 무사들이 살고 있는 아크가 아닌 그 중국을 모티브로 하는 에이브람에서, 삼국지 연의를 모티브로 하는 에이브람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2장은 다시 아크로 돌아옵니다. 아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한때 정의의 무사들과 사악한 무사들이 격투를 벌였던 이 전설의 나라 아크. 여기에서도 당연히 밤하늘에 붉은 십자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맞추어서 각지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서 그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고 나라가 괴멸될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마을을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이 다치고 재물이 뭐 부서지고 뭐 논밭이 다 망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크의 이제 프론티어 마을, 여기에는 젊은 무사들이 있었는데요. 무사 F91, 무사 프라머 건담, 무사 헤비 건담이라는 3명의 젊은 무사들이 살고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크의 중심부는 아니고 좀 외곽에 있는 마을로 설명이 되죠. 이 셋은 이제 어릴 때부터 무예를 같이 갈고 닦았던 친구 사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F91은 제가 일부러 이거 좀 느낌 내려고 한글로 적었는데 알다시피 F91이고요. 프라머 건담은 여러분 아시는 그 프라머 건담, 그 다음에 헤비 건담, 이 건담의 이제 파워 형상들이죠. MSV 출신들인데 이때만 해도 다 MSV 출신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F91의 동료로서 등장을 합니다. 하여간 이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네오제간이라는 자가 찾아옵니다. 네, 네오제간이란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자무스 마을이란 곳으로 황금을 싣고 내가 자무스 마을로 가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바빌로니아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산적인 맹자일족, 맹자일족이라고 합니다. 모자라고 일본어로 발음이 되지만 맹자일족에게 습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황금을 그냥 다 뺏겼어요. 그냥 아이고 내 황금,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아유 좀 젊은 무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가서 좀 그놈들 좀 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젊은 무사들, 아니 우리 동네 뒷산에서 그런 일이 벌었단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3명의 무사들이 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네오제간에게서 뺏은 황금들이 쌓여져 있었고 거기에 맹자일족인 맹자빅이나 맹자이루스, 맹자대난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죠? F91에 나오는 저 캐릭터들. 네, 맹자빅이나 맹자이루스, 맹자대난이 있었고 그래서 아니 황금을 뺏어간 자들이 니들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투에 들어가게 되죠. 내놔라. 아니 이미 우리가 뺏은 건데 뭔 소리야? 이 어린 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들도 실력이 서로 만만치 않으니까 서로 일진일퇴를 반복하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오로치 빅잠, 오로치 빅잠이란 자의 수하인 바운드 독이 구미견이라고 쓰고 사실 한자로는 구미견이라고 씁니다. 구미호가 아니라 구미 강아지니까 견이라고 쓰고 바운드 독이라고 읽는 바운드 독이 나타나서 싸우는 도중에 황금 더미 안에서 와혼, 그 안에 와혼이 하나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와혼을 찾아서 훔쳐서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황금 더미 속에서 중요했던 건 와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 바운드 독이 훔쳐가자. 네. 바운독이 훔쳐가자. 결국 그 맹자 일족도 이 와혼을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오로치 빅잠의 손에 들어간 걸 오로치 빅잠하고 싸워서까지 다시 얻어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에잇 젠장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대신 이 무사들을 지나가는 길에 산길을 무너뜨려서 무사 F91들을 아예 산속 길 속에 가둬버리고는 그대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위기에 빠진 F91들이었지만 다행히 무사들의 뒤를 따라서 마을에서 올라온 G캐논과 헤비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산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와 보니, 그러니까 먼저 무사 셋이 올라갔고 마을에 있던 이제 다른 자들도 따라 올라온 거죠. G캐논과 헤비건이 따라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산길이 이미 막혀 있고 나쁜 놈들은 이미 도망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뚫어가지고 이들을 일단 구해주게 됩니다. 자,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게 된 이들이었죠. 자, 그런데 일단 맹자 일족은 이미 도망을 갔고 아무리 봐도 황금을 다 두고 간 걸로 봐선 황금보단 저 와혼이란 게 중요한 게 분명하죠. 그래서 무사들은 와혼을 가져간 바운드독을 쫓아서 산 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자 거기에는 와혼을 손에 넣은 오로치 빅잠과 바운드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크기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운드독을 넣었는데 굉장히 거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머리를 가진 뱀이죠. 네, 뱀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나루토로 오로치마루 뭐 이런 이름들 많이 익숙하실 텐데 오로치라고 하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그 괴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가운데 보면 이제 빅잠이 있어요. 빅잠의 몸통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형태에 있는 이제 오로치 빅잠이고 실은 이 오로치 빅잠이 이 아크의 나라의 이 회오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오리를 발생시키고 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오로치 마루였습니다. 결국 이 오로치 마루가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운드독은 그 부하로서 아까 봤던 그 와혼을 훔쳐서 이제 일로 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앞에 두고 겁먹을 만도 하지만 이 젊은 무사들, 이 정의감에 불타는 무사들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또 무사 F91들은 각오를 다지고 아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본인들의 최강 형태 중 하나인 강화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이게 무장이 더 파워업이 되죠. 강화 형태로 파워업해서 실제 비비전사에서는 이제 장비를 앞뒤로 바꿔 끼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강화 형태가 돼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먼저 바운드독이 쓰러지게 되고요. 그러자 오로치요. 오타네요. 오로치 빅잠이 이제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머리 부분은 뭐 이렇게 빅잠의 머리 같기도 하고 큐베레의 머리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오로치 빅잠은 너무 크죠. 거대한 오로치 빅잠의 공격에는 이제 속수무책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운드독까지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오로치 빅잠은 너무 크고 온 입에서 저렇게 불을 뿜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 도무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황하지 마라. 3명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가지고 있는 총을 합체시키면 결계탄을 쏠 수 있다. 그 결계탄을 쏘는 거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당혹스러웠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었지만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내왔던 F91, 프라머, 헤비건담 이 3명의 무사들은 마음을 하나로 저 오로치마루를 쓰러뜨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서 자신들의 총을 하나로 합체를 시켜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강 형태, 자신들의 모습도 이제 최강 형태로 좀 더 파워업이 되면서 그러자 최강 형태로 파워업이 되면서 총을 합체, 그레이트 버스터 캐논, 한자로 최강 파괴포라고 쓰고 그레이트 버스터 캐논이라고 쓰는 요런 형태의 포가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 결계탄, 아까 말했던 결계탄을 발사해서 이 거대한 오로치 빅잠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총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뭐 프레시맨의 롤링 발칸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뭔가 합쳐지면 당연해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냥 똑같은 힘이 곱하기 3이 될 뿐일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항상 파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버스터 캐논의 힘으로 오로치 빅잠을 쓰러뜨리게 되죠. 이렇게 오로치 빅잠을 쓰러뜨리자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네오제간이었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도 네오제간도 아까의 수수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무사들을 그간 도와줬던 아까 그 목소리 총을 합체시켜라! 라고 말했던 자도 바로 이 네오제간이었습니다. 네오제간은 이들이 오로치마루를 상대로 정의의 마음을 갖고 훌륭히 싸우는 걸 잘 봤다면서 당신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오로치 빅잠이 가지고 있던 와혼을 챙겨서 이를 무사 F91에게 넘겨줍니다. 그러고는 이 와혼을 가지고 이 산에 뚫려 있던 동굴이 있거든요. 이 지하 동굴의 터널을 따라서 쭉 걸어가시오. 저 끝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무언가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나올 것이오 라고 해서 이 긴 터널을 따라서 쭉 걸어갈 것을 요청하게 되고 이 셋은 이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서 이 와혼을 들고 이 터널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장 아크의 이야기도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는 뭐 일단 디자이너가 같으시니까요. 페트레이버나 제가이나 비슷비슷하게 돼 있고 예, 극장판 맞습니다. 바오아쿠 결전편에서 바오아쿠의 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아크에서는 이제 오로치마루가 붉은 십자성이 등장하자 활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각지의 회오리를 일으켜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와혼을 운반하고 있던 네오제간이 맹자일 쪽에게 습격을 받았고 그거를 구하러 갔던 무사 F91들이 맹자일 쪽은 놓쳤지만 이후 바운드독을 잡고 오로치마루를 잡으면서 와혼도 손에 넣고 새롭게 얻어진 사명에 따라서 이 긴 지하 터널을 따라 걷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크의 이야기는 정리가 되죠. 자,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알비온입니다. 네, 아루비온, 홍류화온이라고 쓰고 알비온이라고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 알비온은 이제 또 인도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지역입니다. 에이브람에서 아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위쪽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위쪽에 이 위가 알비온이고요. 예, 이 위쪽이 알비온이고 여기에 이제 무한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으로 막혀 있어서 왕래는 좀 어렵다. 왕래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네, 오로치 빅잠이요. 제가 오로치 마루라고 그랬나요? 아까 마루라고 나루토에 오로치 마루가 나오죠? 라고 말해놓고 제가 말이 꼬였네요. 네, 오로치 빅잠을 해치운 게 맞고요. 네, 중간에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죄송해요. 네, 오로치 빅잠이요. 제가 계속 오로치 빅잠이라고는 했죠. 네, 오로치 빅잠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없는 에이브람의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비온입니다. 네, 이 알비온 성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자, 에이브람에서 무한산맥을 지나 남쪽에 있는 나라가 알비온이고요. 이때 여기서도 당연히 붉은 십자성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붉은 십자성이 하늘에 떠오른 다음날 알비온의 궁성인 브리즈벤 성의 성주 쇼키 건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알비온의 국왕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알비온을 통치하고 있는 쇼키 건담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갑자기 왕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쇼키 건담의 아들인 아수라 건담이 그 아들인데요. 아수라 건담은 자신의 동생인 인왕 건담
그리고 부하인, 가신이죠. 가신인 시라노이 건담과 함께 아버지 쇼키 건담의 행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라 건담이 형이고요. 인왕 건담이 동생이고요. 여기는 그냥 뭐 피 안 섞인 부하입니다. 네, 부하예요. 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의 이야기인 거죠. 자, 아수라, 인왕, 시라노이가 이제 그 쇼키 건담이 어디로 사라졌는가를 찾고자 하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이제 화살이 있고 그 화살엔 또 무슨 편지가 이게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니 북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라고 이제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이게 일단 하나의 단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북서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이 나라에서 이제 왕이 없어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킨 벨가 형제가 있고 그 형제의 부하들인 데난게와 에비레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죽어라! 이러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습격을 통해서 이 벨가 형제가 쇼키 건담이 없어진 틈을 타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수라 건담들은 에난게와 에비레스와 싸워서 이들을 뭐 당연하게도 쓰러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란군이 궁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반란을 일으켜서 궁성을 아예 점거해 버리게 되죠. 벨가 형제는. 그러니까 왕이 빈 사이에 하게 되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까 궁성에 있다가 아수라 등은 이제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궁성은 비어 있는 거죠. 네, 수리기사님 어서 오세요. 그 사이에 비어 있는 성을 말하자면 빈집털이 한 겁니다. 빈집털이 해서 이 벨가 형제의 형 벨가 기로스와 벨가 형제의 동생 벨가 다라스가 이 궁성을 점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그 에비레스와 데난게의 습격을 받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지만 아수라는 일단 이 편지에 적힌 대로 마저 북쪽을 가봐야 이 뭔가 진상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되찾아야 군을 모아서 이들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궁성을 뺏긴 건 어쩔 수 없으니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트리톤 북서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니 거기에는 아버지 쇼키 건담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 생가에 들어가니 거기에서는 자신이 쇼키의 부하이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왕께서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리가지라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쇼키에게서 명령이 있었다며 왕자님들이 오신다면 이 와혼을 왕자님께 넘겨주라 라는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아수라들에게 와혼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와혼은 이제 아수라 건담의 무기에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가지는 와혼을 넘겨주게 되고 여기에는 쇼키 건담은 없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걸 챙겨가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게 되죠. 자, 이 아수라들은 그럼 이제 북쪽에서의 일은 끝났으니까 쇼키 건담의 행방을 당장은 찾을 수 없으니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궁성이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이게 된 원래 군의 병사들, 짐 스나이퍼 병사, 짐 코만도 병사들과 합류해서 궁성을 되찾기 위해 브리즈벤 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궁성이라면 아까 올라와서 와혼을 찾고 다시 내려오면서 병력을 모아서 공세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라스 이 벨가 시리즈들은 항상 이제 뭐 형제기처럼 돼서 SD 건담 시리즈에서는 이제 좀 형제 기믹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브리즈벤 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그 브리즈벤 성을 각자 한 명씩 군을 맡아서 세 방향에서 이제 포위를 하는 전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걸로 봐셔도 아시겠지만 벨가 형제가 빈집털이는 성공을 했겠지만 병력수로는 여전히 원래 국왕군이었던 이 아수라 쪽이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벨가 형제는 사실상 포위가 됐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벨가 형제가 성벽 위로 나타나서 외칩니다. 자, 이 내 손에 있는 이 구슬이 보이냐? 자, 이 안에는 네 아버지 쇼키 건담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 했더니 벨가기로스가 들고 있는 이 손의 구슬은 벨가기로스가 따르고 있는 그분의 힘에 의해서 쇼키 건담이 봉인된 구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쇼키 건담이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벨가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쇼키를 봉인을 했고 그 봉인한 틈을 타서 왕자들마저 왕을 찾아 궁성을 떠났을 때 빈집털이를 한 말하자면 계획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여간 아버지가 상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벨가 형제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아수라들은 수적으로는 훨씬 자신들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인질이 잡힌 거죠. 큰 인질이 잡힌 상황이라 어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세자죠. 첫째 왕자니까 왕자 아수라는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잡혀있는 건 알겠지만 이 상황을 확실히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아수라 건담은 자신의 동생 인왕과 부하 시라누이에게 명령을 해서 3위일체 형태 트리플 스크럼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인질로 잡혀 있는 거를 일단 상관없이 바로 벨가 형제를 그 공격으로 필살기로 불태워 버리게 되죠. 하여간 그 순간에 아수라의 어떤 판단과 자신들의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 계신지 알았고 뭐 쇼키 건담이 뭐 죽어도 뭐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테니까 그런 건가 싶긴 한데 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없고요. 하여간 그 순간에 그간 같이 여행을 해왔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그냥 벨가 형제를 해치우자. 한 방에 벨가 형제를 해치우는 것으로 아버지를 구하자. 구하자 맞아요. 구하자로 이제 간 것이죠. 그게 성공을 해서 이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역시 이들도 죽으면서 다들 죽으면서 그냥 한마디씩 해요. 죽으면서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크로스본 섬에 있는 그분은 이 알비온뿐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배할 것이다. 라면서 죽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말고도 이미 딴 데도 다 그분의 부하들이 가 있다. 너 지금 이걸로 끝날 거라 생각지 마라. 결국 황후지용이랑 같은 말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로치 빅잔만 별말 없이 사라졌네요. 걘 괴수라 그런가? 하여간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장, 2장, 3장의 이야기는 사실 동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자들은 지금 상대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벨가 형제는 쓰러지고요. 다행히 그 봉인 구슬이 꽤 단단했나봐요. 쇼키 건담은 죽지 않고 구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버님이 보내주신 리가즈란 자 덕분에 이 와혼을 손에 넣고 싸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쇼키 건담이 누구? 리가지?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준 리가지는 누구지? 라는 의문이 떠오르는 순간에 이 아수라가 갖고 있는 와혼 그리고 인왕과 시라누이의 무기가 하나로 합체해서 이 광휘의 방패 그러니까 빛으로 반짝이는 방패가 되겠죠. 요겁니다. 광휘의 방패라는 무기로 갑자기 합체하게 됩니다. 철컹 하고 하나가 되죠. 그러자 이것은 뭔가 이 와혼이 우리를 인도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광희의 방패에 셋이서 올라타게 되고 그러자 아수라들은 이 광희의 방패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방패를 타고 마치 서핑보드 타듯이 방패를 타고 그대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들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방패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아까 벨가 형제가 말했었던 크로스본 섬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역시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아까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리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와룡, 네오제간, 리가지라는 세 명의 수수께끼의 인물을 통해서 각 나라의 악의 세력들을 어느 정도 해치운 각 무사들은 각자 어딘가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서 벌어지는 최종장의 이야기, 바로 4장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장, 크로스본 섬입니다. 원문은 크로스본 도라고 해서 그냥 도로 읽어도 되는데요. 이름은 크로스본 섬이 됩니다. 네, 흑수폭온도라고 이제 한자로 써서 이렇게 읽는데, 크로스본 섬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에이브람, 아크, 알비온을 사이에 둔 바다 위에 이 크로스본 섬이라는 외딴 섬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가마를 타고 날아온 에이브람의 무사들, 그 다음에 아까 그 터널이 실은 해저 터널이어서 해저 터널을 쭉 걸어서 나오니 섬이 나왔다.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연결됐다는 이제 아크의 무사들,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광해의 방패를 서핑보드 타듯 바다를 넘어왔던 알비온의 무사들, 이렇게 9명의 젊은 무사들이 집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자신들이 와혼을 갖고 모였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참고로 지금 이제 요 얘기들 나오시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크로스본이라고 그러면 이제 크로스본 건담이 워낙 유명해져서 자꾸 해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 F91의 적측에 해당하는 쪽 그 조직 집단 이름이 크로스본 뱅가드입니다. 네, 크로스본 뱅가드여서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크로스본 건담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 없는 시대예요. 네, 그런 거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F91만 모티브로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들이 모이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들을 겪고 이 섬에 모이게 됐다는 건, 그리고 같이 이렇게 와혼을 하나씩 갖고 왔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함께 행동을 하기로 하고 섬을 구석구석 살펴보게 됩니다. 섬의 구조를 보면 요게 이제 섬인데요. 요렇게 생긴 섬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섬인데 가운데에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인 요겁니다. 요거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었던 거죠. 찾아보니, 그래서 이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기에는 두 개 요 거대한 형상이 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요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런데 그 앞에는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의 3인방이죠. 어둠의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뭐 쉽습니다. 뭐 어둠 캠퍼, 어둠 사자비, 어둠 자쿠, 이렇게 3명의 3인방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암대제, 지금까지 그분이라고 불려왔던 암대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와혼의 반대가 되는 또 혼들이 있었던 거죠. 쟁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쟁의 쟁자를 쓰는데, 말하자면 이제 뭐 분란을 일으키는 혼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라이라고 해서 아라다마라고 하는 세 개의 아라다마를 모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간 이 주인공들을 후원을 했던, 뒤에서 몰래 했던 수수께끼의 인물들, 와룡건담, 네오제간,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안 나. 와룡건담, 네오제간, 리가지, 이렇게 3명도 사실은 빛의 3인방이라고 그래서 반대인, 이 암대제의 반대가 되는 건담 대광제의 부하들로 세상에서 이제 정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 세계의 와혼을 넘겼던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그 각각을 이제 부하로 삼았던 황호 지용, 오로치 빅잠, 그 다음에 또 오로치 마루라고 할 뻔했어. 오로치 빅, 죄송해요. 오로치 빅잠, 그 다음에 벨가 형제가 전부 쓰러지고 나자 본인들이 직접 이 쟁혼을 가지고 이 크로스본 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 개의 쟁혼을 손에 들고 거대한 형상 중에 하나의 그 혼을 이렇게 이 세 개의 쟁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자 이 형상이 봉인이 풀리면서 어둠의 화신인 암대제, 암대제로 부활하게 되죠. 최종전이라는 게 막 느껴지죠. 그러자 동시에 무사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세 개의 와혼을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시 남아있던 다른 형상에 이렇게 세 개의 와혼을 합쳐서 넣게 되니 봉인이 풀리면서 이 다른 하나의 형상도 건담 대광제로 부활하게 됩니다. 네,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대제와 대광제가 이게 맨날 헷갈려. 암대제, 대광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헷갈려. 제가 광대제라고 가끔 말하거든요. 대광제가 부활을 하게 되고요. 이 둘의 이제 결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건담 대광제는 각 무사들이 가져왔던 이제 무기들을 전설의 신기들을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이들이 타고 왔던 아가마, 그 다음에 그레이트 버스터 캐논, 그 다음에 광희의 방패를 들고 날아오르게 되죠. 동시에 암대제도 이 어둠의 3인방이 모아온 에빌 브레이크 캐논, 똑같은 겁니다. 에빌 브레이크 캐논, 암흑의 방패를 들고 아가마에 해당하는 사룡마 도고스기야. 이름들 참 잘 짓죠. 아가마의 반대니까 도고스기야를 타고 역시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 둘의 거대함, 이 빛의 화신과 어둠의 화신 사이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말하자면 이제 무기 셔틀, 와혼 셔틀, 무기 셔틀로서 이제 여기에 온 게 됩니다. 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둘의 격렬한 싸움은 한동안 계속이 되었고, 싸우던 도중에 대광제는 이제 새 형태로 변형이 되는 이제 광제봉이라고 쓰고 샤이닝 버드라고 쓰는 샤이닝 버드 형태로, 암대제는 다크니스 버드 형태로 변형을 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게 되죠. 이렇게 새 형태가 되자마자 대광제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잘 보이죠? 발톱으로 암대제 모가지를 딱 잡은 거예요. 목을 잡고 내가 볼 때 너랑 나랑 싸워봐야 끝이 안 난다. 그러니 우리 둘이 함께 사라지는 것으로 이 세상의 재난은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면서 암대제를 붙잡아서 그대로 함께 태양을 향해 날아갔고, 이 둘은 이 빛, 결국 어둠, 이 둘 모두는 태양에 불타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예언서대로 된 거죠.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세 개의 와혼을 모았을 때 빛이 어둠과 함께 재난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다 사라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태양을 향해 나가다가 둘 다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인의 무사들도 그들을 공격하고 있던 어둠 3인방들과 싸워서 그들을 각자 물리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지상 최강을 가리고자 했던 어둠과 빛, 누가 진정한 지상 최강자인가를 가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뭐 승자가 없긴 하죠. 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은 빛의 3인방과 정의의 용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빛이 승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이렇게 사라진 뒤에 그 두 개의 신기와 아가마, 아까 광희의 방패, 그레이트 버스터 캐논, 그리고 아가마는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광제와 암대제만 사라진 것이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각자 무사들은 자신들의 신기를 챙기게 되죠. 그런 다음에 동시에 크로스본을 중심으로 바다 위에 이제 바닷길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들은 이제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안정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이 크로스본 섬을 중심으로 이렇게 육로로 이어진 김에 서로 이제 교류를 해 나가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를 되찾은 세 개의 나라들 아크, 에이브람, 알비온은 이 길을 크로스본 섬을 통해 연결된 이 길을 통해서 국교를 맺고 서로 왕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9명의 무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 SD 건담 전국전 첫 번째 이야기 지상 최강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지상 최강편은 기존에 이제 아크를 중심으로 했던 무사의 세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옆나라 에이브라함 알비온이 등장을 했고 어느 곳에서든 정의와 악의 싸움이 정의와 어둠, 빛과 어둠의 싸움은 존재를 했으며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단순히 붙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결국은 이제 대광제가 암대제와 함께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정의의 힘에 의한 정의의 마음에 의한 희생 정신을 통해서만이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등장했던 요 멤버들은 다음 편에서도 반갑게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편 전설의 대장군 편에서는 이제 이 지상 최강 편에서 이어지는 캐릭터들과 이야기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지상 최강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바로 전설의 대장군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지상 최강 편, 오늘은 스토리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각 캐릭터에 대한 뭐 모티브나 뭐 설정이나 이런 얘기들은 좀 안 하고 넘어갔죠. 그런 거 정리해서 지상 최강 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 신 SD 건담 전국전 2편에 해당하는 전설의 대장군 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썸이었습니다. 다음번 라이브 강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